저는 20년 동안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했습니다.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제게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과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만 알고 있던 저에게 유일한 기억의 조각은 어린 시절 들었던 자장가 멜로디뿐이었어요. 절대 음감을 가진 저는 그 선율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누가 불러주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일어난 상속 분쟁을 중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찾던 가족이 바로 제 코앞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가 사라진 오르골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텔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이자 한 남자가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2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완전히 익숙해진 거죠. 첫 번째 일과는 호텔의 모든 소리를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청소차 소리, 아직 손님들이 깨기 전에 고요한 폭도, 중앙 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모두 제 귀에 들어와요. 각각의 소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몇 호기인지 알 수 있어요. 1호기는 좀 더 부드럽고 2호기는 약간 거칠거든요. 청소부들이 폭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로는 누구인지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발걸음이 가볍고 박 아주머니는 좀 더 무거워요. 심지어 화장실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모두 기억해요. 각 층마다, 각 방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수압이 약한 곳, 배관이 오래된 곳, 최근에 수리한 곳까지 소리만 들어도 파악이 됩니다. 직원들은 저를 인간 시계라고 부릅니다. 3분만 늦어도 바로 눈치채거든요. 김 대리, 오늘 3분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냐면서 말이에요. 마치 투시 능력이라도 있는 양 신기해해요. 총지배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언제 출근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프론트 데스크의 최 대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절대 음감이죠. 어떤 소리든 정확한 음계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라 음이 어떤 건지, 도 음이 어떤 건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능력 덕분에 호텔 관리가 수월했어요. 기계 소리만 들어도 고장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 고장 나기 전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정상적인 웅웅 소리에서 약간 높은 음이 섞여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놓치는 소리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요. 3층 301호 에어컨 점검 부탁합니다. 라고 미리 조치를 취하면 직원들이 신기해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직 손님이 신고도 안 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일상다반사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소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 맴도는 자장가 멜로디죠. 라솔파미레 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그 멜로디는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완벽하게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예요. 고아원 원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우야, 네가 왔을 때부터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그 멜로디를 불렀지. 아마 엄마가 불러준 노래일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겠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적어도 엄마 얼굴이나 아빠 목소리라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저에게는 그마저도 없었거든요. 오직 그 자장가 멜로디만이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어요. 저는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지만 누가 불러준 건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죠. 때로는 그 노래가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인 건지 헷갈리기도 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그 멜로디가 들려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피아노 바에서 연주되는 음악 사이사이로 혹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 너머로 그 익숙한 선율이 스며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밤늦게 호텔을 순찰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어떤 날은 로비 피아노에서 비슷한 멜로디가 연주되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피아니스트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혹시 방금 연주하신 곡이 뭔가요? 하지만 항상 다른 곡이었어요. 클래식이나 재즈 스탠다드 곡들이었죠. 총지배인님 괜찮으세요? 부총지배인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저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호텔 소음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제 과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멜로디의 출처를 찾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은 꿈에서도 그 자장가가 들려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로 불러지는 그 노래를 들으면 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완벽한 호텔리어로 살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내왔어요. 호텔의 모든 소리는 기억하면서도 정작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리의 출처는 찾지 못했죠. 그런 제게 운명을 바꿀 사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호텔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손님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일상적인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호텔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날 아침 8시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호텔 로비를 감쌌어요. 강미연 씨와 강도연 씨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두 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듣고 급히 다가갔습니다. 강미연 씨는 평소에 매우 우아하고 차분한 분이에요. 호텔 예술품 컬렉션을 관리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에 미연 씨는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도연 씨는 반대로 평소보다 더 냉정해 보였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도대체 왜 그 층을 폐쇄하신 거예요? 이 미연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듣던 그 온화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13층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운영에 불필요한 공간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도연 씨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어요. 오래된 물건들만 쌓여 있어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끼어들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어요. 너무 날카로운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총지배인으로서 중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중재해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미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뭔가 매우 소중한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우 씨 13층에 어머니의 유품이 있어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오르골이 있는데 그걸 꼭 찾아야 해요. 그 오르골에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오르골이라고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연, 그런 감상적인 물건들은 호텔 가치를 떨어뜨려요. 투자자들이 호텔을 볼 때 그런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이미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다고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거의 울음에 가까웠죠. 그 오르골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요.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르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 자장가 멜로디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오르골이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연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아세요? 그 오르골은 라솔파미 레도로 이어지는 자장가를 연주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항상 불러주시던 노래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평생 기억하던 그 멜로디와 완전히 같았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죠. 음계 하나하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혹시 그 오르골을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도연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우 씨,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단순한 호텔 관리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음악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자장가와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관심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 오르골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미연 씨가 제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선우 씨도 그 멜로디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너무 놀라셔서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불러준 적이 있거나요? 그냥 익숙한 멜로디인 것 같아서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도연 씨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미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오늘 오후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요. 선우 씨도 회의 준비 부탁드립니다. 미연 씨가 도연 씨를 붙잡았어요. 오빠 정말 오르골을 처분하신 거예요? 정말로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도연 씨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분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완전히 진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거든요. 미연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오르골을, 어머니 유언에 대한 단서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유언이라고요? 제가 반사적으로 물어봤어요. 미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오르골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 오르골에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더 간절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게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13층에 직접 올라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제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오르골이 정말 사라진 건지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호텔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손님들도 방으로 돌아가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퇴근했죠. 저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13층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올라가지 않던 층이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층수를 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1층, 2층, 3층. 10층을 넘어서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1층, 12층, 그리고 마침내 1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목재와 먼지가 섞인 냄새였죠.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였어요. 폭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어요. 폭도를 걸으며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카펫이 깔린 복도의 발걸음 소리에 익숙했는데 이곳은 바닥이 대리석이라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조차 제겐 중요한 정보였죠. 2층이 다른 층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 방을 하나씩 둘러봤어요. 대부분 빈 방이거나 오래된 가구들이 방치된 창고로 쓰이고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의자들, 색이 바랜 커튼들,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전화기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한 방에서는 오래된 호텔 운영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4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의 각종 문서들이었죠. 투숙객 명단, 직원 명부, 수익 보고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폭도 끝까지 가보니 유독 견고해 보이는 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방들의 나무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두꺼운 철제문이었고 일반적인 호텔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마치 금고나 보안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철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원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마 호텔 설립자의 개인 공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철문에는 숫자 버튼이 달린 전자 자물쇠가 있었어요.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LED 화면에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런 첨단 보안 장치가 40년 전 건물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제가 기억하는 자장가 멜로디의 음계를 숫자로 바꿔봤어요. 음계를 숫자로 바꾸는 건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도는 1, 내는 2, 미는 3, 파는 4, 솔은 5, 라는 6, 시는 7. 그러면 제 멜로디라 솔, 파, 미, 레도는 6, 5, 4, 3, 2, 1이 되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6-5-4-4-3-2-1을 차례로 눌렀어요. 첫 번째 숫자를 누를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마지막 1을 누르고 나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LED 화면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정말 제 멜로디가 비밀번호였다니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돌리기도 힘들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철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철문을 열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졌어요. 오래된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면서 방 전체를 은은하게 비춰줬죠.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만년필과 잉크병, 편지지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책장이 있었고 가죽으로 재본된 고급스러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어요.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른 여성 1명과 아이들 3명이었죠. 여성은 우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각 7살에서 9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들 중 1명이 어린 시절의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형, 눈매,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철, 강도연, 강미연. 그리고 날짜는 1997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이었죠. 정철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분명히 박선우인데 왜 사진 속 저와 닮은 아이의 이름은 정철일까요? 그리고 왜 강도연 씨와 미연 씨가 함께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제가 고아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제게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방을 더 둘러보니 한쪽 모서리에 작은 탁자가 있었어요. 그 위에는 동그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크기로 보아 오르골이 놓여있던 자리 같았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원형 자국이었죠. 탁자 서랍을 열어보니 오르골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수리기록, 보험증서, 심지어 오르골의 멜로디 악보까지 있었어요. 악보를 보니 정말 제가 기억하는 그 멜로디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도연 씨가 문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선우 씨, 어떻게 이곳에? 도연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로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내밀었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했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도연 씨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선우 씨,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수많은 질문들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가 책상에 기대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진 속 정철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어요. 당신은 제 이복형이에요. 그리고 미연이의 이복오빠이기도 하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가족이 있었다면 왜 몰랐겠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도연 씨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던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삼촌 때문입니다. 도연 씨가 무겁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형인 삼촌이 호텔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법적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이 정철이라는 건가요? 박선우는 가짜 이름이고요. 당시 당신은 8살이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삼촌이 당신을 가장 먼 곳으로 보내면서 신분까지 조작했습니다. 정철에서 박선우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저만 그렇게 멀리 보낸 건가요? 도연 씨와 미연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미연이는 쌍둥이라서 함께 있었어요. 삼촌이 우리를 해외 기숙학교로 보냈죠. 하지만 형만은 따로 분리해서 보냈어요. 아마 형이 맏아들이라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바로 제가 20년 동안 일하던 호텔의 사람들이었다니. 그럼 제가 기억하는 자장가 멜로디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도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특히 형을 재울 때 자주 불러주셨죠. 어머니는 형에게 절대 음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노래를 특별히 많이 불러주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가까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니. 가슴이 뭉클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간신히 물었어요. 도연 씨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셨죠. 특히 형을 무척 아끼셨어요. 형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럼 미연 씨는? 저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연이도 형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해외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단서를 찾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촌이 모든 기록을 없애버려서 찾기 어려웠죠.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그것도 2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모르고 지냈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건가요? 저는 억울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형의 얼굴이 많이 변했고 이름도 다르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형에게 남겨주신 특별한 물건이 있어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별한 물건이요? 제가 물었어요. 바로 그 오르골이에요. 도연 씨가 탁자의 원형 자국을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형에게 특별히 남겨주신 오르골이 있어요. 그 오르골에는 우리 가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도연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르골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는 오직 형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형에게만 가르쳐 주신 특별한 멜로디로 만들어진 번호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방의 문도 제 멜로디로 열렸는지, 왜 제가 그 오르골에 그토록 끌렸는지 말이에요. 그럼 오르골을 정말 처분하신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도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르골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다만 미연이가 먼저 찾는 걸 막으려고 했죠. 왜요? 가족인데 왜 서로 숨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르골에는 어머니의 진짜 유언이 들어있어요. 호텔의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속은 가짜였다는 건가요? 삼촌이 조작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어머니의 진짜 뜻과는 다르죠. 그래서 오르골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형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이 이런 식으로 얽혀있다니. 다음날 아침 저는 미연 씨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미연 씨는 호텔 정원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미연 씨, 어제 13층에 다녀왔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로부터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정철이라는 것도요. 미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뒀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어요. 정철 오빠. 미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빠가 맞나요? 제가 40년 동안 찾던 그 오빠가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자장가 멜로디도 확인했습니다. 미연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40년이에요, 오빠. 40년 동안 오빠를 찾았어요. 꿈에서도 오빠 생각만 했어요. 저 역시 눈물이 났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같은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따뜻할까요? 미연아. 제가 처음으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린 시절부터 계속 불러온 것처럼 말이에요. 미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죠?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저는 미연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정말 남매가 맞나 봐요. 잠시 감정에 젖어 있다가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미연아, 오르골은 정말 어디에 있는 거야? 도연 씨가 숨기고 있다고 하던데. 미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오빠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오빠가 40년 전에 사라진 후 어머니가 오르골을 어딘가에 숨기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오르골에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진실이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정확히 말씀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미연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다만 세 아이가 모두 만나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철이가 돌아오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하셨죠. 그때 강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대화하는 걸 멀리서 보고 있었나 봐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형, 미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도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오르골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다만 오르골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어요. 저와 미연 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연 씨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 미연아.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세 남매가 모두 만나야만 오르골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을 확실히 찾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20년 동안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선우 형, 아니 정철 형. 도연 씨가 더욱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나요? 미연 씨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도연 씨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르골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서요. 호텔 소유권도, 우리 관계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호텔을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가족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동안 뭐였나요? 그냥 편리한 직원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형. 도연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형이 호텔을 너무 잘 운영하셔서 솔직히 형 없이는 호텔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연 씨가 오빠를 나무랐어요. 오빠, 그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정철 오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연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뀐다면 누구나 두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이 정확히 뭐였나요? 저는 핵심을 물어봤어요. 미연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르골에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하지만 세 명이 모두 함께해야만 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연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정철이의 절대 음감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저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오르골의 비밀번호를 말씀하신 거였나 봐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럼 오르골을 가져와서 열어봐야겠네요. 하지만 그 전에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 얽매일 것인가,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라고 하셨거든요. 도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호텔의 진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삼촌이 조작한 유언장 말고 어머니의 진짜 뜻이 담긴 유언이 오르골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설마 제가 진짜 상속자라는 건 아니겠죠? 가능성은 있어요. 미연 씨가 말했어요. 오빠가 받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빠를 특별히 아끼셨거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평생 고아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호텔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오르골을 열어봐야 확실해질 거예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오르골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열어봐요. 좋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와서 망설여봤자 소용없어요. 진실이 뭐든 받아들일게요. 미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맞아요. 재산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어요. 40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꿈속에서도 그 자장가 멜로디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들렸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오르골에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말이에요. 무엇이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는 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함께 13층 비밀의 방으로 향했어요. 도연 씨가 은행에서 가져온 오르골은 생각보다 작고 정교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예술품이었어요. 표면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가치가 느껴졌죠. 이 오르골에 정말 비밀번호가 있다고요? 저는 오르골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오르골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미연 씨가 오르골 밑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작은 다이얼들이 있어요. 6개의 다이얼이 각각 다른 음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르골 밑바닥에는 작은 원형 다이얼들이 있었어요. 각 다이얼에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표시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정말 정교하게 설계해 두신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라, 솔, 파, 미, 레, 도 순서로 맞춰 나갔습니다. 마지막 다이얼을 도에 맞추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오르골의 뚜껑이 열렸어요. 동시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평생 기억하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오르골 소리는 제 기억 속 멜로디보다 훨씬 아름답고 깊이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직접 불러주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르골 안에서 작은 편지와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나온 거였어요. 편지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고 상자는 벨벳으로 감싸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네요. 미연 씨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왜인지 그 글씨체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정철, 도연, 미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너희가 흩어져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 이 오르골의 멜로디가 너희를 하나로 묶어줄 거야. 제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정철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의 절대 음감이 가족을 찾아준 거구나. 엄마는 내가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에게 가장 큰 책임을 맡기려고 해. 무슨 책임일까요? 도연 씨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호텔의 진짜 주인은 너희 3명이야. 삼촌이 법적 문서들을 조작할 테지만 엄마가 진짜 유언장을 여기 숨겨뒀어. 작은 상자를 열어봐.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 제 손이 떨렸어요. 벨벳 상자를 열어보니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설립 당시의 원본 서류들도 함께 있었죠. 미연 씨가 문서를 확인했어요. 이건 정말 어머니의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은 법적 문서예요. 도연 씨가 문서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호텔 지분이 우리 3명에게 3분의 1씩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영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 호텔의 공동 소유주라는 건가요? 고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형. 도연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형을 일찍 찾았지만 혼자 호텔을 운영하고 싶어서 숨겼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형이 호텔에 온 지 5년쯤 됐을 때요. 도연 씨가 고백했어요. 형이 절대 음감과 관리 스타일을 보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호텔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형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미연 씨도 고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3년 전부터 오빠가 정철 오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오르고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그럼 둘 다 저를 속인 거군요. 15년, 3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저를 그냥 편리한 직원으로 이용한 거예요. 형, 죄송해요. 도연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형이 호텔 운영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솔직히 형 없이는 호텔이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형도 이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았고요. 그건 변명이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 인생 20년을 돌려달라고요. 제가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말이에요. 미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삼촌이 남겨둔 거액의 빚 때문에 호텔이 망할 뻔했거든요.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문 닫았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들이 저를 오랫동안 속였다는 배신감이 교차했거든요. 특히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편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정철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도연이와 미연이의 잘못된 선택을 알게 됐을 거야.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줘. 그들도 가족을 잃은 상처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거야.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생들이 저를 속일 거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너는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가장 큰 몫을 맡기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호텔을 운영해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테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와 유언장, 그리고 두 동생의 고백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지만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형, 뭔가 말씀해 주세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더 불안해요. 화나신 건 당연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화가 나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도 돼요. 여러분도 저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한다고요? 저희가 오빠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는데요. 어머니 편지를 보니 알겠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속일 거라는 것도, 제가 결국 여러분을 용서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저는 오르골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멜로디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거죠. 이제 와서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도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형을 속이지 않을게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할게요. 저도요, 오빠. 미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인 것 같았어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도 결국에는 서로를 감싸안게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호텔 운영은 누가 하죠? 유언장에 따르면 저희가 공동 소유주인데요.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형이 계속 총지배인을 하시면 어때요? 대신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공동 사장으로서요. 실무는 형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연 씨가 동의했어요.
오빠가 20년 동안 호텔을 완벽하게 운영하셨잖아요. 저는 예술품 컬렉션 관리를 계속하고 도현 오빠는 경영 전략을 담당하면 돼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20년 동안 직원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사장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형은 이미 사장처럼 일하고 계셨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의 급여 차액도 모두 정산해 드릴게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가족을 찾은 게 더 소중해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비록 떨어져 살게 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생각할 거야. 이 오르골 멜로디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거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줘. 그리고 기억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들이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니. 미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이 오르골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앞으로 소중히 간직해야겠어요. 어디에 보관할까요? 도현 씨가 물었어요. 이 방에 그대로 두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신 이 방을 어머니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 여기 와서 함께 오르골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미연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리고 호텔 손님들에게도 이 방을 공개하면 어때요? 물론 오르골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복사본이나 영상으로만요. 도현 씨가 덧붙였어요. 가족의 사랑과 재회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로 호텔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건 좀 사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미연 씨가 설득했어요. 음악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3명이 함께요. 물론이죠.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만들어준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호텔 13층에 가족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오르골, 그리고 우리의 추억들을 모아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방 이름도 하모니 룸으로 정했죠. 오르골 멜로디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자는 의미였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 저희는 그 방에서 차를 마시며 오르골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오빠 어린 시절 기억이 더 많이 떠올라요? 미연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어봤어요. 조금씩 생각나고 있어요. 저는 차를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특히 미연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나 도연이가 책 읽어주던 모습들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재우시던 모습도요. 정말요? 저 아직도 피아노 쳐요. 미연 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언젠가 오빠가 기억하시는 자장가를 피아노로 연주해 드릴게요. 도연 씨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형, 그럼 우리 셋이서 작은 콘서트를 해봐요. 형은 지휘하시고 미연이는 피아노, 저는 음향 담당으로요. 정말 좋겠네요. 저는 박수를 쳤어요. 호텔 운영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직원이 아니라 공동 사장이었죠.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를 마쳤고 호텔 이름도 하모니 그랜드 호텔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원들이 먼저 축하해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총지배인님, 아니 사장님. 이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제자리를 찾으셨네요. 저희도 정말 기뻐요. 여전히 총지배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더욱 애정을 보여줬어요.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사장님이 그렇게 외로우셨을 줄 몰랐어요. 프런트 데스크 최 대리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늦게 호텔을 점검할 때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자장가 멜로디도 이제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 됐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호텔 루프톱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죠. 세 명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형,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한지 말이에요. 후회보다는 감사해요.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미연 씨가 궁금해했어요. 호텔 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절대 음감을 더욱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인내와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오르골의 비밀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지도 못했겠죠.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저희는 오르골 이야기를 호텔의 브랜드 스토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음악이 만든 기적, 가족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죠. 하모니 룸도 예약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호텔을 찾아왔거든요. 특히 가족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죠. 하모니 룸에서는 매일 오후 3시에 오르골 연주회도 열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호텔에서 가족 여행을 하니까 더 의미 있어요. 한 손님이 방문록에 써주셨어요. 저희 가족도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리의 아픔과 기쁨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촬영에 응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호텔에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입양된 아이들, 이산 가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저도 언젠가는 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한 손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호텔 운영의 성공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3남매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하모니 룸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미연 씨는 약속대로 그 자장가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해 주기도 했어요. 도연 씨는 더 이상 냉정한 경영자가 아니라 따뜻한 오빠가 됐어요. 형,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고 매일 물어봐 주거든요. 미연 씨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도록 도와줘요. 가끔 밤에 호텔을 순찰할 때 13층 하모니 룸을 지나치면 오르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들리지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라솔 파미레도. 어머니의 자장가가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가족이 음악으로 다시 만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완벽한 호텔리어가 아니라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절대 음감으로 시작된 미스터리가 가족의 사랑으로 끝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큰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소중한 멜로디가 있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나 잃어버린 추억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음악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힘 말이에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